저기요, 혹시 우리 서아 아는 분이세요? 12년 만에 겨우 딸 납골당에 갔는데 우리의 유리단 앞에 웬 낯선 처녀가 무릎 꿇고 엎드려 소리 죽여 울고 있더라고요. 제 말에 그 애가 화들짝 놀라 벌떡 일어나더니 손에 무언가를 등 뒤로 황급히 감추는 겁니다. 그날 이후로 제 삶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부엌에 기름 냄새가 꽉 들어찼습니다. 전기 프라이팬 위에서 동태전이 자글자글 익어가는데 그 소리 말고는 집안이 참 조용했어요. 저는 계란물이 덕지덕지 묻은 손으로 애호박을 마저 썰었죠. 여보, 불 좀 줄여봐. 색깔 시꺼매지잖아. 이 프라이팬 다이얼이 고장났다니까. 중간이 없어, 중간이. 약 아니면 강이야. 동그랑땡 반죽 냉장고에 있지? 내가 꺼내올게. 당신은 들어가서 허리 좀 펴. 아침부터 계속 서 있었잖아. 괜찮아. 둘이 해야 빨리 끝나지. 오이 소박이는 잘 익었나 몰라. 당신 그거 안 익으면 젓가락도 안 되잖아. 아, 나 안 까다로워. 누가 들으면 웃겠다, 진짜. 저는 딸기를 씻어 꼭지를 땄어요. 제일 크고 반질반질한 놈만 골라서 하얀 접시에 소복하게 담고 냉장고에서 딸기 우유 하나를 꺼내 접시 옆에 세워뒀습니다. 이렇게 덤덤하게 농담이나 주고받는 풍경. 남들이 보면 그냥 명절 준비 같겠죠. 근데 이거 오늘 저녁에 우리 서화상에 올릴 음식들이에요. 벌써 12주기더라고요. 12년쯤 되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존도 붙일 수 있게 됐대요. 근데 반죽 빚는 남편 손끝이 아까부터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걸 저는 다 압니다. 12년 전 5월이었어요. 하늘이 유난히 파랬던 목요일 아침, 딱 오늘 같은 날씨였죠. 늦잠 자네 깨우느라 집이 아주 시끌시끌했습니다. 서아야, 일어나. 늦었어. 엄마, 5분만. 5분 아까도 했거든? 식탁에 딸기 우유를 줄줄 흘려놓고 깔깔대던 애였어요. 노란 개나리색 가방을 메고 기어이 노란 머리핀을 꽂겠다고 거울 앞에서 10분을 버티더라고요. 여보, 차키 못 봤어? 신발장 위에 당신 셔츠 단추 하나 어긋났어. 아, 진짜? 다시 채워줘. 조심히 운전하고. 애는 현관에서 배꼽 인사를 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태권도 끝나고 노란띠 딴데. 우와, 우리 딸 최고네. 엄마가 저녁에 딸기 사놓을게. 노란 가방이 대롱대롱 흔들리던 뒷모습. 그게 마지막일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날 낮에 저는 애 방을 치우면서 여름 원피스를 꺼내 침대에 걸어뒀어요. 저녁에 노란띠 땄다고 예쁘게 입혀서 사진 찍어주려고요. 오후 4시 8분이었습니다. 빨래를 개고 있는데 태권도 학원 선생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이상하게 갈라져 있더라고요. 어머니, 지금 빨리 서아가요. 어머니 일단 빨리 좀. 학원차에서 내려서 집 앞 인도로 걸어오던 애를 골목에서 튀어나온 배달 오토바이가 인도 위로 그대로 올라타면서 덮쳤다는 겁니다. 슬리퍼를 짝짝이로 꿰채 뛰어나가서 택시를 잡았어요. 기사님, 죄송한데 제발 빨리요, 제발요. 예, 손님 진정하시고 벨트 좀 매요. 손이 하도 떨려서 안전벨트를 3번이나 놓쳤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땐 이미 늦은 뒤였어요. 그 작은 몸 위에 흰 천이 덮여 있었고 침대 옆 비닐봉지에 노란 가방이 구겨진 채 들어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신발 갈아 신을 새도 없이 달려온 남편은 복도에서 무릎이 꺾여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저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도 소리 한 번을 못 냈습니다. 장래 사흘을 어떻게 치렀는지, 누구 손을 붙잡고 울었는지 단 한 조각도 기억이 안 나요. 텅 빈 집으로 돌아왔더니 현관에 애 노란 운동화가 그대로 놓여 있더라고요. 저는 방문을 못 열고 거실에서 인형만 끌어안고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그날부터 아주 입을 닫아버렸어요. 밥은커녕 물 한 모금이 안 넘어갔죠. 하루 종일 베란다 창밖만 멍하니 봤습니다. 새벽에 애가 엄마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려서 벌떡 일어난 적도 있어요. 사흘 만에 남편이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걸더라고요. 여보, 밥 좀 먹자, 응? 먹으면 뭐가 달라져? 서아가 돌아와?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국그릇을 도로 들고 나갔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창밖에서 배달 오토바이 엔진 소리만 붕 하고 들려도 온몸이 돌덩이처럼 굳어버리는 게요.
그 소리가 저한테는 12년짜리 형벌이 됐습니다. 친정 언니가 매일같이 문을 두드렸어요. 수경아, 문 좀 열어봐. 나 반찬 해왔어. 언니, 나 혼자 있고 싶어. 그냥 좀 놔줘. 야, 밥 굶는다고 애가 돌아오니? 얼른 열어. 안 먹어. 음식 냄새도 맡기 싫다고. 너 이러다 진짜 쓰러져, 진짜로. 쓰러지면 뭐, 나도 그냥 서아 따라갔으면 좋겠어.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언니가 제 등짝을 짝소리나게 후려치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 저를 끌어안고 애처럼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그런 소리 좀 작작해, 이 미친 거사. 하늘에서 서아가 그 꼴 보면 좋겠니? 어? 친정엄마는 반찬통이랑 보온병을 양손 가득 들고 오셨어요. 눈은 이미 퉁퉁 부어서 반쯤 감겨 있었죠. 수경아, 이거 딱 한 술만 떠, 응? 뼈만 남은 꼴을 이 어미가 어떻게 보노. 엄마까지 왜 그래. 진짜 안 넘어간다니까. 네가 안 먹으면 나도 오늘부터 쌀 안 씻는다. 어디 같이 굶어보자. 결국 미음 세 숟갈을 억지로 넘겼습니다. 시댁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뿐인 손녀를 그렇게 보냈으면 며느리 탓 한 번쯤 할 법도 하잖아요. 근데 시댁 어른들은 12년 동안 저한테 책임을 묻거나 원망 섞인 눈빛을 한 번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 한 번은 시어머니가 친정엄마한테 전화하시는 걸 문틈으로 들었어요. 안사돈, 서아, 어미 오늘 좀 어때요? 우리도 이 지경인데 안사돈은 오죽하시겠어요. 우리 며느리 안사돈 딸이지만 내 딸이기도 하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시어머니는 한약을 지어서 들고 오셨어요. 야윈 제 손을 꾹 붙들고 계시는데 주름진 손등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쓰더라도 아침 저녁으로 꼭 먹어라. 응? 약속해. 시아버지는 딱 한마디만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서어미야, 우리가 밑에서 산처럼 받쳐줄 테니까 제발 무너지지만 마라. 신우이는 퇴근복 그대로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손에는 전복죽이 들려있었죠. 언니, 딱 3숟갈만요. 눈 딱 감고 3숟갈. 그리고 종이 가방 하나를 슬쩍 내려놓더라고요. 태권도 학원 사물함이랑 유치원에 남아있던 애 물건들을 아가씨가 퇴근길에 혼자 다들러서 챙겨온 거였어요. 그걸 아가씨 혼자 다 챙겨온 거예요? 왜 나한테 연락 안 했어요? 당분간은 언니 눈에 안 보이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베란다 창고 제일 안쪽에 넣어둘게요. 나중에 마음 좀 괜찮아지면 그때 꺼내봐요. 미안해요. 엄마인 내가 할 일인데. 언니, 가족끼리 미안하단 말 어딨어요. 그런 소리 하면 진짜 저 화낼 거예요. 어느 날 밤에는 남편이 주차장에서 한참을 안 올라오더라고요. 창밖으로 내려다봤더니 차 안에서 핸들에 얼굴을 파묻고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올라와서 아무렇지 않게 웃대요. 아, 차 좀 정리하느라 뭐 이렇게 짐이 많냐. 새벽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이어폰을 끼고 애 동영상을 봤어요. 소리 죽여서 우는 그 뒷모습을 몰래 보면서 저도 이 약물고 버텨야겠다고 수백 번은 다짐했습니다. 한 번은 새벽에 목이 말라 나갔다가 다용도실에서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사고 당일 애가 입고 있던 흙 묻은 옷을 손빨래하고 계시더라고요. 며느리 깰까봐 입을 틀어막고 소리도 없이요. 그 굽은 등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만 가슴을 쳤습니다. 시댁도 저 몰래 그렇게 다 삼키고 있었던 거예요. 반년쯤 지나서 처음으로 장을 보러 나갔다가 마트 과일 코너 딸기 앞에서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어요. 직원이 놀라서 뛰어왔는데 저는 입도 못 댔죠. 길에서 배달 오토바이가 붕 하고 지나갈 때마다 몸이 굳어서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곤 했습니다. 그 뒤로 남편은 휴대폰에서 배달 앱을 싹 다 지웠고 초인종 소리만 나면 무조건 자기가 먼저 나갔어요. 1년, 2년, 3년, 사람이 참 독하죠. 밥도 먹고 드라마 보다가 웃기도 하고 겉으로는 멀쩡한 아줌마가 다 됐습니다. 근데 12년 동안 제가 죽어도 못한 게 딱 하나 있었어요. 우리 서아가 잠들어 있는 납골당에 가는 일이었습니다. 그 유리단 앞에 서는 순간 내가 진짜로 내 배 아파 낳은 애를 영영 잃어버렸다는 걸 도장 짓듯이 인정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1주기 때도 3주기 때도 5주기, 7주기, 9주기, 작년 11주기 때도 저는 결국 현관을 못 나서고 신발장 앞에 주저앉아 울기만 했어요. 남편은 단 한 번도 저를 억지로 끌고 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노란 튤립 한 다발 사들고
혼자 다녀와서는 퉁퉁 부은 눈을 애써 감추면서 안부만 전해주더라고요. 서아 잘 있더라. 방에 볕 잘 들어. 하나도 안 춥겠더라고. 어느새 잡채랑 산적, 삼색 나물까지 다 끝났더라고요. 저는 사과랑 배를 행주로 닦으면서 벽에 걸린 달력을 물끄러미 봤습니다. 굵은 펜으로 동그라미 쳐진 오늘 날짜가 유난히 크게 보이대요. 식탁 한가운데엔 7살에서 멈춘 애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매일 닦아서 액자 유리가 유난히 매끈합니다. 저는 그 유리를 한참이나 쓰다듬었죠. 그러다 문득 언제까지 저 사람 혼자 이 무거운 짐을 지게 할 거냐는 생각이 번쩍 들더라고요. 앞치마를 벗어서 의자에 걸었습니다. 여보, 나 갈래. 어? 어디를? 서아한테. 오늘 당신이랑 같이 가자. 남편이 들고 있던 뒤집개를 식탁에 툭 내려놨어요. 눈동자가 잘게 흔들리더니 금세 벌개지더라고요. 당신 진짜 괜찮겠어? 억지로 마음 먹은 거 아니지? 무리하지 마. 12년이 지났는데 우리 딸이 엄마 얼굴 까먹으면 어떡해. 제가 이렇게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건 지난 12년 저를 묵묵히 기다려준 식구들 덕분이에요. 특히 시댁 어른들 아니었으면 저는 오늘도 신발장 앞에 주저앉아 있었을 겁니다. 사고 나고 1년쯤 됐을 때예요. 남편이 퇴근길에 무거운 서류 봉투 하나를 식탁에 올려두더라고요. 가해자 측 보험사에서 나온 합의금이 들어온 통장이었습니다. 저희 부부 둘 다 그 통장을 차마 못 쳐다봤어요. 며칠을 식탁 구석에 그냥 방치했죠. 손끝만 스쳐도 가슴이 미어지는데 그 돈이 꼭 우리 서아랑 맞바꾼 것 같아서요. 주말 저녁에 시부모님이랑 아가씨가 집에 오셨어요. 밥 다 먹고 남편이 조심스럽게 그 통장을 꺼냈습니다. 거실에 무거운 정적이 쫙 깔리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 저희는 이 돈 못 씁니다. 볼 때마다 숨이 막혀요. 두 분 노후에 보태서 쓰세요. 시어머니가 손사래를 확 치셨습니다. 야야, 그게 무슨 소리고. 우리가 정신이 나갔나? 핏덩이 같은 내 손녀가 남기고 간 돈을 가져다 쓰게? 천벌받을 소리 하지도 마라. 시아버지도 고개를 저으셨어요. 우리도 이 돈 절대 손 못 댄다. 죽어도 못 댄다. 오빠, 그거 서아 몫이잖아요. 우리가 쓰면 안 되는 돈이에요. 그럼 이걸 어떡합니까? 통장에 숫자로 찍혀있는 것만 봐도 미치겠는데. 그때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떼시더라고요. 내 생각엔 말이다. 이 돈 통장에 썩히지 말고 서아 이름으로 좋은 데 썼으면 싶다. 요새 형편안 돼서 공부 접는 애들이 그렇게 많다더라. 우리 서아는 학교 문턱도 못 밟아보고 갔지만 그 돈으로 남의 집 애들 공부라도 시키면 우리 손녀가 하늘에서 좋아하지 않겠니? 저희 가족은 그 큰 돈을 단 10원도 안 건드리고 전액을 애 이름으로 장학금에 기탁했어요. 기탁 서류 이름 칸에 딸 이름 석자를 적는데 손이 하도 떨려서 결국 남편이 대신 써줬습니다. 그 돈에 욕심내는 사람이 우리 집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3년차 설날엔 이런 일도 있었죠. 남편의 큰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시더니 제 옆에 털썩 앉으시더라고요. 서아엄이야, 애 떠난 지 벌써 3년이나 됐지. 잊을 건 빨리 잊고 털어내야지. 니도 이제 40인데 병원 가서 검사도 받고 하나 더 낳아라. 이왕이면 아들로. 새끼 키우다 보면 먼저 가는 생각도 옅어져.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멍해졌습니다. 들고 있던 젓가락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툭 떨어졌어요. 거실에서 상닦던 시어머니가 번개처럼 부엌으로 달려오셨습니다. 얼굴이 무섭게 굳어 있더라고요. 형님, 지금 우리 아한테 무슨 소리를 그리 하는겨? 아이, 난 며느리 걱정돼서 한 소리지. 내가 틀린 말 했냐? 틀린 말이 아니라도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남 상처 후비는 게 무슨 조언이요. 우리 수경이는 내 딸이요. 2번 다시 그딴 소리 하지 마이소. 큰어머니, 우리 언니 지금 겨우 밥 넘겨요. 왜 굳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얼른 나가세요, 좀. 아이고, 무서워서 입도 못 열겠네. 큰어머니는 툴툴거리면서 나가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떨어진 젓가락을 주워 싱크대에 넣으시고는 제 손을 꾹 잡았습니다. 손이 와 이래 차노. 저런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라, 알겠지? 아가씨는 저를 방으로 데려가서 배를 깎아줬어요. 그리고 작년 11주기 남편이 밤 9시가 넘도록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현관 도어락 소리에 뛰어나갔더니 술도 못하는 사람이 얼굴이 시뻘개져서 노란 튤립 한 다발이랑 딸기 우유를 들고 서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제 허리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여보, 나 오늘도 서아가 엄마는 왜 안 왔냐고 묻는 것 같아서 그 차가운 유리 뒤에 애 혼자 두고 돌아섰는데 발이 안 떨어져. 나 혼자 거기 서 있는 게 너무 외로워. 내년엔 당신이 내 손 좀 잡아주면 안 될까? 그날 밤새 남편 등을 쓸어내리면서 저는 아주 굳게 다짐했어요. 내년 12주기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딸한테 간다고요. 저는 옷장에서 연노란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어요. 우리 애가 이 옷만 입으면 엄마 병아리 같다고 까르르 웃었거든요. 화장대 앞에 앉아서 오랜만에 볼터치까지 했습니다. 12년 만에 가는 건데 다 죽어가는 얼굴을 보여주기는 싫더라고요. 거실로 나오니 남편도 검은 정장으로 갈아입고 차키를 챙기고 있었어요. 손에는 정성스럽게 포장한 음식이랑 딸기 우유 2개가 들려 있었죠. 여보, 준비 다 됐어? 서아 좋아하던 머리핀도 챙겼어. 오늘 옷 이쁘게 입었네. 서아가 엄마 보고 엄청 좋아하겠다. 현관문 앞에서 심호흡을 크게 한번 했습니다. 12년을 짓눌러 오던 그 두려움이 이상하게 좀 가벼워져 있더라고요. 그 자리에 남편이랑 식구들에 대한 믿음이 대신 채워져 있었어요. 차에 오르자 남편이 제 손을 잡아줬는데 손바닥에 땀이 흥건해서 주르륵 미끄러지대요. 무릎이 가방끈을 하도 세게 쥐어서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당신 긴장했네. 히터 끌까? 아니야, 괜찮아. 운전이나 잘해.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해봐. 연유라 차가 좀 막히네. 평소 같으면 40분이면 갈 텐데 벌써 1시간째네. 서아가 엄마 늦게 온다고 삐지는 거 아니야? 에이, 우리 딸이 12년 만에 엄마 오는 건데 그 정도는 봐주지. 음식 뒷좌석에서 쏠리진 않았을까? 수건으로 사방 다 괴어놨어. 걱정 붙들어 매. 당신은 참 꼼꼼해. 12년을 혼자 다녔는데 이 정도 요령은 생기지. 길가에 꽃집 하나가 보이더라고요. 저기서 꽃 사갈까? 내가 직접 고르고 싶어. 문을 열자 짙은 꽃향기가 훅 끼쳤습니다. 어서 오세요. 뭐 찾으세요? 노란 튤립이랑 안개꽃 섞어서 한 다발만 부탁드려요. 아, 근처 납골당 가시나 보네. 부모님 뵈러 가시나 봐요? 아니요, 저희 애한테 가요. 아이고, 내가 주책맞게 못 물어볼 걸 물었네요. 죄송합니다. 제일 싱싱한 놈으로 예쁘게 묶어드릴게요. 포장지는 노란색으로 해주세요. 리본도요. 저희 딸이 노란색이면 아주 환장했거든요. 맞다. 가방도 노란 거, 장화도 노란 거만 신는다고 떼쓰고. 당신도 그거 기억하고 있었어? 당연하지, 내 딸인데. 납골당에 도착했어요. 2층 햇살방. 남편 말대로 큰 통창으로 오후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볕 잘 드는 자리로 며칠을 돌아다니면서 골랐어. 서아가 추운 거 딱 질색하잖아. 긴 복도를 걷는데 남편 발걸음에 망설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난 12년 이 길을 몇 번이나 혼자 걸었을까 싶으니까 또 코끝이 찡해지더라고요. 그런데 복도 끄트머리를 도는 순간 남편이 우뚝 걸음을 멈췄어요. 여보, 왜 그래? 저기가 서아절인데? 우리의 유리단 앞에 웬 젊은 여자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소리를 죽여 울고 있는 겁니다. 20서너쯤 돼 보이는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처녀였어요. 발치엔 노란 튤립 한 다발이 놓여 있었는데 남편이 해마다 사가는 거랑 색깔이 똑같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말을 걸었어요. 저기요, 혹시 우리 서아 아는 분이세요? 여자가 화들짝 놀라면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뒤를 돌아보더니 저희 부부를 보고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아니요, 저는 그냥... 그러면서 손에 쥐고 있던 낡은 편지 봉투를 황급히 등 뒤로 감추는 겁니다. 혹시 자리 잘못 찾아온 거 아니에요? 여기 우리 딸 자리인데. 아니요, 제대로 찾아온 거 맞아요. 순간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 서아는 7살에 멈춰 있는 앤데 20이 훌쩍 넘은 이 처녀가 우리 딸을 어떻게 한다는 걸까요? 학생, 아니 아가씨, 떨지 말고 천천히 말해봐요. 우리 서아를 어떻게 알아요? 그게 저희 오빠가... 여자가 말끝을 흐리면서 다시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바로 그때 등 뒤로 감췄던 봉투 모서리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기 적힌 이름 석자를 저는 12년 전 판결문에서 본 적이 있었어요.
복도 끝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묵직한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다 했어? 이제 가자. 역광 속에서 걸어 나오던 남자 얼굴이 통창 햇살에 훤히 드러나는 순간 제 머릿속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어요. 굵게 파인 이마주름, 왼쪽 눈썹 위에 길게 난 흉터. 12년이 지났어도 단 하루도 잊은 적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법정 피고인석에서 덜덜 떨면서 선처를 빌던 바로 그 얼굴이요. 남편 손에서 딸기 우유가 툭 떨어져 바닥을 굴렀고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자가 그대로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투박한 두 손을 싹싹 비비더니 이마를 바닥에 찍기 시작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정말 죽어서도 못 갚을 죄를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남편이 그대로 폭발했어요. 야, 이 새끼야.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우리 서아가 누구 때문에 저 차 가운데 갇혀 있는데 무슨 낯짝으로 여길 와? 어? 여자가 오빠 팔을 붙잡고 울먹이더라고요. 오빠 왜 그래? 이분들이 누군데 이래? 네 오빠가 우리 하나뿐인 딸을 저렇게 만든 놈이라고. 여자 얼굴이 하얗게 굳더니 입술이 덜덜 떨리는 겁니다. 우리 오빠가요? 오빠가 밤마다 술만 마시면 부르던 그 서아가 이분들 딸이야? 오빠 대답 좀 해봐. 그러더니 뒷걸음질 치다가 다리가 풀려서 오빠 옆에 풀썩 주저앉았어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그 자리에서 오열하더라고요. 제 귀에는 12년 전 응급실 기계음이 환청처럼 윙윙거렸고 눈앞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바닥에 엎어져 오는 저 처녀 얼굴에서 도무지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남자가 이마를 바닥에 댄 채로 말을 꺼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21였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져서 병원에 계셨고 밀린 입원비가 감당이 안 됐어요. 동생은 11살이었고요. 그날 콜 하나만 더 받으면 그 주 병원비가 맞춰졌습니다. 신호 기다릴 시간이 아까워서 인도로 올라섰습니다. 그 몇 초 벌겠다고. 제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안에서 죗값 치르는 동안 하루도 안 빼놓고 서아 양을 위해서 빌었습니다. 나와서도 감히 여기 올 엄두를 못 냈고요. 3년 전부터 새벽에 몰래 와서 문 열기 전에 밖에서 절만 하고 돌아갔습니다. 안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는 거 압니다. 오늘이 12주기라 서아 양이 너무 외로울 것 같아서요. 동생이 이번에 간호사 면허를 따고 첫 출근을 앞뒀는데 이제는 낮에 가서 제대로 인사드리자고 해서 처음 낮에 온 겁니다. 이렇게 마주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여자가 등 뒤에 감췄던 봉투를 두 손으로 내밀더라고요. 누렇게 뜬 편지 봉투 12통이 고무줄로 칭칭 묶여 있었어요. 오빠가 해마다 한 통씩 써놓고 붙이질 못했어요. 주소도 모르고 붙일 염치도 없다고. 두 분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엄마만 안 아팠어도 제가 오빠한테 짐만 안 됐어도 우리 오빠가 그날 그렇게 안 달렸을 텐데. 그 애가 대리석 바닥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오빠 대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 순간에요. 12년 전 우리 식구가 합의금 전액을 서아 이름으로 장학금에 넣었던 게 머릿속을 쓱 스치고 지나가더라고요. 그 돈으로 학교 마친 애들 중에 지금 내 앞에서 울고 있는 저 애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참 얄궂고 잔인한 생각이 들었어요. 확인할 생각도 없었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어요. 내 딸을 앗아간 사람인데 결국 제 식구 하나 살려보겠다고 발버둥 치다 벌어진 일이었던 겁니다. 그 지독한 마음을 저도 12년 겪어봤으니까 증오만 쏟아낼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남편 부축을 받고 천천히 일어나서 옷에 묻은 먼지를 툭툭 털어냈어요. 활활 타오르던 게 이상하게 가라앉으면서 묘한 평온함이 오더라고요. 일어나세요. 당신 사연이 딱하다고 해서 우리 서아가 살아 돌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식구 살리려다 벌어진 일이라는 건 이제 알겠어요. 그렇다고 당신을 용서하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내 새끼 앗아간 사람을 어떤 부모가 그렇게 쉽게 용서하겠어요? 다만 3년 동안 아무도 안 오는 새벽에 와서 우리 애 안 외롭게 지켜준 그 마음은 이걸로 충분히 받겠습니다. 편지도 여기 두고 가세요. 제가 읽을지 안 읽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이제 죄책감은 그만 내려놓고 동생 잘 챙기세요. 우리 서아 목까지 건강하게 사시고요. 대신 두 번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이곳에도 오지 마세요. 우리 딸은 이제 제가 온전히 돌볼 겁니다. 당신들하고의 인연은 오늘 여기서 끝입니다. 남매는 연신 고개를 숙이면서 뒷걸음질로 복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뒷모습이 완전히 안 보이게 되고 나서야 저는 마침내 딸 유리단 앞에 섰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7살 사진을 보는 순간
12년 눌러 참았던 게 댐 터지듯 쏟아졌습니다. 서아야, 엄마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우리 딸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어. 미안해, 진짜 미안해. 울지 마, 서아가 다 이해할 거야. 당신 오늘 진짜 잘 왔어. 그날 저녁 시어머니랑 아가씨가 양손 가득 반찬을 들고 오셨어요. 서아미야, 다녀왔다면서? 속은 좀 후련하냐? 네 어머니, 다녀오길 정말 잘했어요. 12년 밀린 숙제 이제야 끝낸 것 같아요. 언니 얼굴빛이 아침보다 훨씬 맑아요. 얼른 와서 밥 먹자. 네 좋아하는 갈비찜 했다. 그리고 1년이 꿈처럼 흘렀습니다. 저희 부부는 딸 이름으로 된 장학금을 조금씩 더 키웠고 그해 처음으로 수혜 학생들 손편지가 우편으로 왔어요. 그 중에 이름도 학교도 안 적힌 한 통에는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12년 전 얼굴도 모르는 어떤 아이의 이름으로 저는 공부를 마쳤습니다. 그 이름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한참 들고 있다가 아무 말 없이 곱게 접어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13주긴 날 저희 부부는 봄 소풍 가듯 가벼운 걸음으로 햇살방에 들어갔어요. 저는 유리단 안쪽에 그 손편지들이랑 얼마 전 누뚱이를 낳은 아가씨가 보내준 아기 100일 사진을 나란히 붙였습니다. 서아야, 엄마 왔어. 이거 봐, 네 이름으로 공부한 언니 오빠들이 편지 보냈어. 그리고 이 아기는 고모 딸이야. 서아한테는 동생 같은 사촌이지. 서아야, 하늘에서 이 아기도 잘 지켜줘. 엄마 아빠는 이제 더 예쁘게 기억하면서 웃고 살게. 너무너무 사랑해, 우리 딸. 유리단 속에서 환하게 웃는 딸 사진 위로 봄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남편 손을 꽉 깍지 껴잡으면서 저는 세상에서 제일 편안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깊은 슬픔이 휩쓸고 간 자리에 기어이 다시 봄이 왔더라고요. 길고 따뜻한 여운이 햇살방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